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현무5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현무5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이기에 오늘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무5의 성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며칠 전에 일반인이 현무5용 이동식 발사대로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었죠. 그 사진을 보면은 한쪽 면에 6개의 바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 그게 현무5용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촬영된 사진과 거의 같은 크기의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러시아의 SS-20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SS-20 탄도미사일도 한쪽 면에 6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합니다. SS-20은 나토 코드네임이고 러시아식 이름으로 RSD-10입니다. 이름 자체는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파오네르라고 하는 것 같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파이어니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개척자라고 합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우리 현무5는 바로 이 SS-20과 재원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현무5를 비교 대상으로 많이 삼는 미사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러시아의 SS-20 미사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현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 미사일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두 미사일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무5가 크기가 이 두 미사일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세 가지 미사일을 서로 비교해볼까 합니다. 우선 현무5가 탄두 중량은 8톤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탄두 중량이고요. 미사일 전체의 중량은 얼마나 할까요? 현무5 미사일의 전체 중량은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36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SS-20이 37.1톤이고 미국의 미니트맨은 미니트맨 3 모델 기준으로 35.3톤입니다. 한마디로 현무5가 미국의 미니트맨보다도 약간 더 무거운 겁니다. 그 다음은 로켓 엔진의 추력인데요. SS-20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미니트맨은 로켓 엔진의 추력이 80톤입니다. 그럼 우리 현무5는 얼마일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현무5의 일단 로켓 엔진의 추력은 75톤이죠. 현무5의 로켓 엔진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와 같은 걸 사용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S-20과 미니트맨과 비교했을 때 우리 현무5가 이들 미사일과 상당히 비슷한 크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촬영된 현무5용 이동식 발사대로 추정되는 사진이 진짜 현무5 이동식 발사대일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번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는 트레일러 형식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무4나 5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목격한 일부 증언에 따르면 발사대가 트레일러 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 저도 현무2가 개발될 때 우연히 현무2의 발사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현무2도 시험할 때는 트레일러 방식의 발사대를 사용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무2는 트레일러 형식이 아닌 차륜형 장갑차 형식의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촬영된 현무5의 발사대도 러시아의 SS-20의 발사대처럼 트레일러 형식이 아닌 아예 새로운 일체형 차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무5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현무5와 비교하는 미사일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탄두 중량이 8톤인데 이 정도 되지 않으면 8톤의 탄두 중량을 운반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현무5는 올해 4번의 시험 발사가 잡혀 있고 이미 그 중에 한 번은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4번이면 시험 발사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현무5는 로켓 엔진을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 1단에 2단 로켓과 위성을 올리면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8톤의 탄두를 올리면 현무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5는 굳이 많은 발사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발사 시험을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 발사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니트맨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대략 13,000km 정도 됩니다. 탄두 중량은 3개의 다탄두를 다 합치면 1톤 정도 되고요. 당연히 우리 현무5도 탄두 중량을 1톤 정도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 1만 km는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필요 없이 지금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에서 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지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과거 일본의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는 긴급 발사를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발사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무5는 이동식 발사대도 있고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라 긴급 발사도 가능한 모델이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는 일본의 위성 발사체와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무5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정거리가 600km고 발사 방식은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드런치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발사대 밖으로 밀어내고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다음에 점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장점이 발사대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발사대를 빠른 시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죠.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이 이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현무5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고 사거리를 대폭 줄이는 대신 8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탄두를 장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8톤의 탄두 중량이 필요한 것일까요? 제가 전에 현무포를 분석할 때 현무포는 분명히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이 작아서 김정은의 벙커를 한 번에 무력화하지는 못하고 여러 발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라면 김정은의 벙커를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 탄두 중량이면 미국의 GBU-57MOP처럼 인공지진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GBU-57MOP는 13.6톤이나 되는 괴물 관통탄으로 미국의 B2 폭격기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무기로 현존하는 무기 중에 핵탄두가 아닌 무기로서 김정은의 벙커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MOP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방식이 지하에 파고들어서 지하에서 엄청난 양의 폭약을 폭발시켜서 인공지진을 만들어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MOP의 중량인 13톤이나 되지만 그게 전부 폭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MOP는 폭격기에서 투하는 폭탄이기에 낙하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MOP의 뒤에는 낙하속도를 올리고 지하를 관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속용 로켓 부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MOP의 실질적 폭약의 중량은 2.4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현무5도 8톤의 탄두가 전부 폭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관통을 위한 중금속 외피 등 많은 부분이 폭약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탄두 중량이면 MOP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폭약이 실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MOP는 전체 중량은 13톤이지만 무게의 상당 부분을 관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속에 사용되는 로켓이 차지하지만 현무5는 이미 속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속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MOP에 비해서 탄두 중량에서 폭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무5의 폭약의 중량은 MOP에 비해서 작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현무5도 MOP처럼 인공지진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관통력은 일부 뉴스 등에 나오는 것처럼 대폭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관통력이 더 높아지려면 목표에 충돌할 때 높은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신관 중에 마하 7이나 8 정도의 속도를 견딜 수 있는 신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신관으로 견딜 수 있는 속도는 잘해야 마하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무포도 종말 단계에서 낙하속도를 더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무5도 신관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 낙하속도를 감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통력 자체는 현무포에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무5는 지하 100m에서 150m 정도를 관통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2톤 이상의 폭약을 폭발시켜서 인공지진을 만들어서 김정은의 벙커를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솔직히 제가 과거 현무포를 분석할 때는 많은 부분을 추정에 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무5는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걸 믿지 못하고 가짜 정보들을 걸러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괴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현무5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